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좀 힘 빠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 한 주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인데 휴일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약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하락폭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거래소 지수 1.81%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2.9% 거의 급락 흐름이죠. 그러면서 7월 초에 있었던 전 저점대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제자리 갖다 놓은 그런 흐름처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완전히 7월 초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하루였지 않나 싶네요.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하락 가운데에서도 종목별 장세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일부 대형주 단위 지수를 바치고 중소형주 단위 좀 무너지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이러한 흐름 왜 이렇게 일어났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어요. 반등은 들어오겠지 했는데 계속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그래도 나름 보합선 출발을 해서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쭉 밀렸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이미 어제 하락으로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미국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좀 약화되는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즉 일부에서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하루 더 연장됐다. 이러한 흐름인데요. 긴축이 앞으로 좀 더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슈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 수출 의존도가 좀 높죠. 그래서 미국보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더 깊은 하락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S&P, 나스닥 모두 같은 맥락의 흐름이고요. 다만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앞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 거의 동조가 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거의 전 저점 7월 전후에 있었던 전 저점대를 거의 비슷하게 갖다 놓는 흐름이 나타났죠. 어느 정도는 동조화가 됐는데 글쎄요.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딱 전 저점에 갖다 놨고요. 미국 증시 오늘 밤은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다만 이 환율단이 여전히 고공권에 있어요. 그런데 수급 동향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한 4천억 가까이 되고 양대 시장에서 매도는 분명히 들어왔습니다만 옵션 분야는 여전히 상승 포지션이에요. 기관도 그렇고요. 이 부분이 언제 있었느냐? 바로 7월 초에 있었습니다. 바로 요때죠. 바로 요때 있었던 현상입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상승 포지션을 최소한 하락을 제한하는 포지션을 계속 쥐고 있거든요. 날짜별로 보더라도요. 콜옵션은 매수 그리고 풋옵션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면은 가령 외국인이 누른다 하더라도 상승 포지션을 옵션 쪽에서 쌓는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풋옵션 매도라는 것은요. 요거는 수익 난 사람한테 또 갚아줘야 되는 위험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근데도 진행 중인 거 보면은 과거 이때와 거의 비슷한 맥락의 흐름인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떨어지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 그래서 없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지만은 지금 오늘 선 반영을 어느 정도는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일 반등이 다음 주 월요일이군요. 어느 정도는 반등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은가. 그리고 이때와 현상이 거의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대해 볼 만한 권역까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스닥 지수가 오늘 3% 가까운 하락을 해서 좀 부담스럽죠. 반대 매매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연일 좀 하락했고 특히 IT
관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꽤 컸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한 번쯤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거래소가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코스닥도 좀 따라 올라오는 흐름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너무 투자할 때 너무 쫄지 마시고요. 그러면 오늘 특징 좀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오늘 이런 상태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어요. 우리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KB금융 등 은행주들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의 금융주들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 특별히 제시를 못하죠. 지수를 어느 정도 받으려고, 즉 받치려고 노력을 한 흐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은행주들이나 보험주 얘네들이 올라간 이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요. 금리 인상하면은 또 하면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대 마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또 빅스텝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럼 예대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은행권,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등 은행주가 장기 횡보에서 어느 정도는 다시 상단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면은 역시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주들이 어느 정도는 또 수혜를 받잖아요. 그런 점에서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하나 살펴보도록 할 부분이, 그러면 주도주단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하나솔루션이라든가 CS-윈드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상승을 주면서 과거 있었던 7월 초에 있었던 상승 흐름이 여기서 재현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의견은 여전히 같습니다. 먼저 지수를 보더라도요, 이때와 비슷한 양상의 흐름, 이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 우리나라 상승 출발을 하는 흐름 안에서 양봉을 뽑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고요. 이때 또 저점을 기록하고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주도주단이죠. 이들 종목군들, 그 중에서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지 않고 고공권대에서 고점에서는 약간 눌렸지만은요,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CS 윈드 풍력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지는 흐름. 그리고 방산주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금 약화된 흐름이기는 하지만은 이 방산주 지금 다시 러시아 관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흐름이 한 번 더 이슈화가 되는 흐름 안에서 방산주에 대한 기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즉 이들 세 종목에 대한 것은요,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주도주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반등을 요때 7월 초에 있었던 요 수준과 지금 있었던 지수 수준, 그런 흐름 안에서 주도주 역할을 이들 종목군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여전히 관심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웠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 금요일인 오늘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이거 기분 상당히 안 좋죠. 심리도 상당히 위축되고요. 하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죠. 이때 7월 초의 흐름이라면 다시 반등을 주면서 박스권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왜 그러느냐? 앞서 말씀드렸었던
7월 초에 있었던 때랑 지금 상황이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 요것을 저는 이유로 제시를 좀 하고 싶네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주말은 편히 쉬시고요. 저는 월요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